그래서 이 M을 눌러보시면 근데 M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한영키 한번 누르세요. 그래서 M 누르면은 이제 여기 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L 눌러보세요. O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VA, MLVA 눌러보세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일단 요거 MLVA 요 번갈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잠깐 대기. 그래서 MLAV.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눌리는 이게 만약에 V를 누를 경우 이걸로 바뀌고요. A를 눌렀을 때 이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M을 눌렀을 때 이게 사각형이 되고요. L을 넣었을 때 이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바뀌는 경우는 한영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까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A 누르면은 하얀색 화살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M을 누르면 사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L을 누르면 원이 됩니다. 다시 V를 눌러보시고 A 눌러보시고 M, L. 그래서 요 단축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축키 쓰는 게 편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축키가 V, A, M, L 요 기억하시면요. 이제 빠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가 꼭 불편하시면 단축키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축키 나는 복잡할 것 같으신 분은 꼭 단축키를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툴이 있습니다. 이게 사각형 모양의 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모양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이 사각형입니다. 근데 이게 원으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가끔씩 별 모양 되어 있는 분 계신데 기본이 사각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사각형 요 툴에 보면은 뭔가 여기 보시면은 뭔가 니은자 같이 뭐 이런 게 하얀 게 보이시나요? 계단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이런 게 있죠. 네, 이런 게 있다는 건요. 여기 뭔가 기능이 더 숨어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툴 밑에 뭔가 이런 계단 같은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안에 뭔가 숨겨져 있어요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를 꾹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사각형에 보시면은 이런 계단 모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 모양 같은 건 뭐냐면요. 이 안에 뭔가 숨겨져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꾹 누르시면은 숨어있던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꾹 눌러서 맨 위에 사각형 있죠? 그래서 사각형은 그냥 그리면 됩니다. 사각형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렸듯이 그냥 파워포인트 도형 그렸듯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형에서 그렸듯이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꾹 눌러서 원 모양 보이시나요? 원 모양?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원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사각형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각형과 원은 뭐 별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냥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형 모양 보시면은 여기 쭉 눌러보시면 여기 라운디드 렉탱귤 툴이라고 있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귤 툴이라고 있어요. 여기 뭐냐면 둥근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실행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도형이 있었습니다. 어떤 도형이냐면은 이런 도형이 있어가지고 얘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도 이 둥근 사각형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CS6까지는 내가 이제 그리면서 변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C 이상 버전부터는 그냥 내가 그린 다음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CS6 이하 버전에서는 내가 그리면 수정이 안 돼요. 차이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얘를 꾹 눌러서 두 번째 라운디드 렉탱귤 툴이라고 있습니다. 둥근 사각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볼게요. 꾹 눌러서 둥근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마우스 띄면 안 돼요. 마우스 띄면 안 됩니다. 마우스 꼭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이랑 오른쪽 위아래로 눌러보세요. 위아래로 눌러보세요. 그럼 얘가 둥근 게 조절이 됩니다. 마우스 띄지 마시고 위아래로 조절해 보세요. 그럼 얘가 여기 둥근 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요건 CS6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버전에서는 내가 마우스를 딱 띄면은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을 못 합니다. 근데 CC 버전, 이 상위 버전에서는 그려놓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CS6에서는 내가 도형을 이렇게 그렸다. 그 다음 수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위 버전, CC 버전에서는 내가 이제 그리고 나서도 수정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버전에서는 내가 도형을 마우스 떼는 순간 수정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마우스 띄면 안 됩니다. 절대. 마우스 띄지 말고 방향키 위, 아래, 위, 아래 눌러보면서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S6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하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CC 버전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리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CS6에서는 절대 마우스 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둥근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꾹 눌러가지고 이거 다각형이죠. 다각형. 이제 폴리건 툴이라고 있습니다. 폴리건 툴. 폴리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린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 방향키 위로 올리시면 각이 올라가요. 이렇게. 자, 밑으로 내리면 각이 내려갑니다. 조금만 누를게요. 어떤 분은 이걸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이 다각형 원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안 누를게요. 한 두세 번, 세네 번만 눌러볼게요. 그래서 얘를 위아래로 하다 보면 도형이 이렇게 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누르지 마세요. 마지막 어떤 분은 열심히 눌러가지고 이게 막 200각형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 정도까지 올리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올릴게요. 이렇게. 조금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마찬가지로 꾹 누르면 별 툴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띄면 안 되고요. 얘도 위아래로. 얘도 조금만 올렸다 뗄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려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할 때 그 도형 채우기라고 했었죠. 도형 채우기라고 했었죠. 도형 채우기가 어떤 거냐면요. 그 일러스트에서는 이 놈입니다. 도형 채우기가 어떤 놈이냐면은 요 앞에 색깔 있죠. 요 색깔. 요거 보이시죠? 요게 요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면색이라고 합니다. 면색. 요거를 면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떨어지면 얘가 도형 채우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색깔 있죠. 이거. 뒤에 색깔이랑 윤곽선 보이시죠? 이게 똑같다 보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윤곽선이라고 해서 테두리 뭐 두껍게 할 수도 있고 뭐 점선도 있었죠. 이거를 테두리 색이라고 합니다. 테두리 색. 테두리 색이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랑 이게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냥 파워포인트에서는 요거를 도형 채우기 색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도형 윤곽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얘를 면색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테두리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요거랑 똑같고 요거랑 어차피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볼 거예요. 먼저 색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뭐 색깔 여기서는 테두리가 이건 되게 이쁘지 않아요. 별로 되게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선택지 누른 다음에 요 색깔을 뭐 아무 색깔이나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 테두리 색이라고 했죠? 테두리 색은 여기 슬래시 없음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면색을 주는 거고요. 테두리 색을 뺄 겁니다. 이 예제에서는 면색만 주고 테두리 색을 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는 여기 들어가면 별로 안 이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색, 테두리 색은 없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볼 건데요. 일단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삼각형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다각형 있죠. 폴리건 툴입니다. 여기. 요게 이제 내가 삼각형, 뭐 오각형, 육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폴리건 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제 마우스 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맨 계속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 있죠? 맨 아래로 누르시면 이게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Shift 키 한번 눌러주셔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Alt 눌러서 복사를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요건 그렇습니다. 지금 요걸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같은 사각형이죠? 그래서 얘를 꾹 누르면 여기 사각형이 또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파트도 좌우대칭 안 맞아도 됩니다. 이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좌우대칭 맞춰야 되는데 이 파트까지는 그냥 뭐 좌우대칭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여러 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시면 되고요. 이제 됐으면 이제 요 안에 있는 거 그릴게요. 요거 있죠, 요거. 얘는 꾹 눌러가지고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다음에 색깔은 흰색이죠. 흰색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얘를 복사. 그다음에 또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또 원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삼각형이죠. 삼각형은 또 마찬가지로 다각형 이용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 도형 찾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삼각형도 찾고 사각형도 그리고 도형을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그릴게. 뭐 색깔도 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도형도 아무 도형이나 상관없어요. 색깔도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하나 그린 상태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얘를 클릭을 하고요. 음. 그 까만 화살표로 선택하셔야 돼요. 복사할 때는 선택 조이라고 했죠? 얘를 클릭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Alt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근데 이제 얘가 막 중이가 됐습니다. 막 마음이 삐뚤어요. 그래서 막 사춘기 질풍노도식이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면은 얘가 딱 삐뚤어지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t로 복사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녹색 줄이 그게 딱 맞는다는 얘기인데 가끔씩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Shift 키 누르면은 얘가 삐뚤어지지 않게 딱 갑니다. 마음을 잡아줍니다. 중학교 2학년의 마음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떼고 다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이제 무한재생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DDD 하시면 이제 복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도형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얘를 이제 선택 툴로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Alt 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가끔 이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Shift 키를 누르는 순간 얘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2병의 그 사춘기 질풍노도식이 중이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띄고 다 띄고 그 다음에 컨트롤 DDD 누르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만 할 게 아니라 밑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는 내가 이렇게 잡아야만 선택이 됐죠.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그냥 만나기만 해도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랑 일러스트레이터 차이가 그겁니다. 파워포인트는 다 잡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선택이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 복사할 건데요. 이제 이거 복사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커서를 이 색깔 있는 데다 하셔야 돼요. 가끔씩 커서를 위로인데 이런 공백에다 넣으시면 선택이 해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거 한 번에 복사할 때는 다 드래그한 상태에서 반드시 요 색깔 있는데 여기나 여기 이런 데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공백만 아니면 돼요. 반드시 색깔 있는 데서 얘를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얘를 클릭한 다음에 Alt 키. 또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게 Shift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띄고 다 띄고 컨트롤 DDD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를 이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얘를 클릭하고요. Alt 키 누르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띄고 다 띄고 컨트롤 DDD 그 다음에 얘를 한 번에 통으로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반드시 공백에 올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색깔 있는 데다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마우스 띄고 다 띄고 컨트롤 D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큰 중사각형 먼저 그러기 전에 이거 먼저 그릴게요. 요거 있죠, 요거 먼저 그릴게요. 요거 먼저. 얘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색깔을 뭐 이제 블랙 한다든지 뭐 회색을 한다든지 이건 내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약간 회색 계통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건 자석입니다. 요 자석은 이게 원을 그리겠습니다. 시프트는 원을 이렇게 그려서 요걸 딱 그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 여기다 얹이는데 얘는 이제 테두리 없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테두리 없음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색깔이 똑같으니까 티가 안 나니까 얘를 더 진한 색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자석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둥근사각형으로 이렇게 크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나 그려서 둥근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테두리 색을 이렇게 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선 같은 게 있죠. 여기도 선이 있죠. 라인 어디 있냐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도형툴에 선툴이 있습니다. 선툴. 그래서 얘 단축키는 돈입니다. 선 보이시죠? 선툴. 요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 그릴 때는 반드시 Shift 키 누르고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아무리 잘 그린다 그래도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 그릴 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래도 그 다음에 반드시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테두리색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있죠. 얘는 반드시 요 테두리색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은 면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은 반드시 요 색깔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 그리기 전에 반드시 요거를 선 색깔 먼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눌러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이제 여기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 카드 모양 카드를 늘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색깔을 뭐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있죠? 요 가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리시되 얘를 가리는 방법은 뭐 어떤 거냐면은 요 테두리 면색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테두리 색을 빼시면은 이런 식으로 더 진해야 되겠네. 한 단계 더 진해야 되겠네. 한 단계 더 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도형하고 이거 똑같이 하면 이렇게 숨긴 것처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을 그리고 싶으면 여기서 선을 Shift 눌러서 이렇게 직선을 그리시면 또 카드를 넣는 것처럼 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 그린 다음에 이거 확인하세요. 선 그린 다음에 여기에 반드시 선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선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연세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카드 넣는 것처럼 되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운데 구멍도 있구나. 가운데 구멍은 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으로 주시고 헤드색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이 뚫리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본체를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거 둥근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본체. 그 다음에 이거를 뭐 검은색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둥근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흰색으로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을 그리겠습니다. 얘를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만색 선택 툴로 바꾸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얘를 선택해가지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각형 하나 떠버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액정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패턴 그리는 거죠? 패턴. 이제 암호.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원을 두 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 방법이 원을 두 개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테두리를 두껍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얘를 원을 두 개 그리는 것보다는 요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하신 다음에 테두리 이제 스트로크 옆에 그 숫자 보이죠? 이 두께입니다. 테두리 두께. 이 두께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리시면 두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을 두 개 그리는 것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는 요 그리시고 테두리 색을 주시고 테두리 색을 두 개를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갖다 놓고 선택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T 마찬가지로 해서 밑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거죠? 통하냐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색깔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색 빼시고 그래서 이걸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얘도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페이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사각형을 딱 이용해서 이거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가려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를 또 복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다가 또 원을 또 그려주시고요. 얘를 이제 약간 연한 회색으로 바꿔주시고 선택 툴을 바꾼 다음에 이거를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조절해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원이 있네요. 원을 그려서 여기다 이렇게 얹어주시면 이런 스마트폰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이제 면색을 빨강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색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원을 이용해서 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사각형 하나 그리고 또 작은 턴 하나 그리겠습니다. 총 3개를 그리겠어요. 타원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요거를 일직선에 맞출 거예요. 일직선에 맞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 잡은 상태에서 이제 얘를 가운데 정리할 건데 이제 먼저 볼 게 뭐냐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얘를 가운데 정리를 딱 해버리면은 안드로메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먼저 얘를 잡고 옵션을 먼저 바뀔게요. 얘가 요거 보시면 여기 얼라인 게 있습니다. 얼라인 다트보드라고 있어요. 이게 세 개를 같이 잡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고 이 얼라인 다 요거 눌러 보시면은 옵션이 있습니다. 판때기 모양. 그래서 요걸 눌러서 얼라인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이걸로는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라인 셀렉션을 하셔야지만 내가 선택한 걸 위주로 해서 가운데로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얼라인 투 아트보드라는 거예요. 아트보드가 이 하얀 종이라고 했죠. 하얀 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돼 있으면은 이 하얀 종이를 중심으로 이 가운데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얼라인 투 아트보드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얼라인 투 셀렉션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옵션부터 얼라인 투 셀렉션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요. 이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안 그려도 됩니다.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이 사각형에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 사각형에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을 뭐라고 하냐면요. A, N, C, H, O, R. 그래서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해서 네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에는 앵커 포인트가 원의 4분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원 같은 경우는 원 앵커 포인트가 이렇게 앵커 포인트. 이 꼭지점에 상가시면 돼요. 이게 앵커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각형에는 이런 꼭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 같은 경우는 원의 4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게요. 이제 또 이제 이게 또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걸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윈도우에 보시면요. 스마트 가이드. 뷰에 보시면은 스마트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뭐 계속 질문하셨는데 요 스마트 가이드라 해서 뷰에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 가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요. 지금 먼저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요. 이 꼭지점을 여기다 붙여볼 거예요. 정확히 붙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있죠. 요거 하얀색 직접 선택 툴로 보이시나요? 이거 하얀 거? 하얀 걸로 이 꼭지점만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꼭지점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꼭지점을 앵커랑 글자 뜰 때 그러고 ANCHO가 앵커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기다가 글씨 적어드리면은 A ANCHOR 딱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리센코가 딱 저에 대해 얘기했었죠? 못생겨서 쉽다. 예, 딱 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앵커라는 글자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앵커라는 글자 뜰 때 요거를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앵커로. 딱 앵커라고 딱 붙이는 거예요. 앵커라고. 또 여기도 앵커라 이게 들어가신 다음에 앵커라는 글자 뜰 때 앵커에 붙이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렇게 잡고 앵커라는 글자를 여기다 붙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앵커라는 글자를 딱 붙이면은 딱 정확히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턴을 그리면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턴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를 뭐 주황색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턴을 그려서 노란색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빨간색으로 하고 해들이 없애고 두께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잘라서 그리더라고요. 근데 굳이 자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를 필요 없이요. 그냥 이따가 면색 회색 같은 걸 주시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옮겨 놓고요. 그냥 뒤로 보내버리면 돼요. 자를 필요 없습니다. 뒤로 보면 가려지면서 이렇게 보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턴을 먼저 면색을 검은색 그 다음에 테두리를 뭐 없애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턴으로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턴을 이용해서 원을 턴을 이렇게 딱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잡은 상태에서 이거 먼저 옵션부터 얼라인 투 셀렉션을 했죠? 그리고 요 가운데 정렬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 하면 정확히 붙일게요. 요걸로 이용해서 요 점을 앵커 포인트 앵커라고 뜰 때 붙여주시고 앵커라고 뜰 때 붙여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앵커라 뜰 때 앵커라고 뜰 때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뜰 때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턴을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색깔만
또 턴 하나 또 그려서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원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면색을 회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색을 뭐 검정색으로 한 다음에 두께를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렌지 맨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컵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보면 색깔 수 있는 색깔이 이 정도 색깔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색깔이 이거밖에 없죠. 제가 1600만 가지 색깔이 하는데 실제로 얘를 클릭해서 이걸 바꾸면은 색깔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팔레트라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색깔 있죠? 그래서 그 물감 같은 거 짜놓죠? 팔레트에다가. 물감 같은 거를 팔레트 짜놔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짜놓죠. 그래서 팔레트에 기본적인 색깔만 짜놓죠. 뭐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막 팔레트에서 내가 물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뭘 짜놓죠.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섞어서 막 쓰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막 물감의 기본적인 색깔을 봤자 12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기본 물감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본 물감색이라 봤자 뭐 12가지 색, 24가지 색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뭘 만들려고 하는데 이 색깔까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툴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 찾으셨나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색깔, 뭐 뒤에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색깔은 면색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색깔은 테두리색이에요. 테두리색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 거를 이제 거의 면색을 더 많이 씁니다. 테두리색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테두리색을 쓰긴 쓰는데 되게 면색에 비해서 테두리색에 비해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색을 90% 쓴다면 테두리색 한 10% 정도? 그래서 거의 면색을 더 많이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거 있죠, 이거. 앞에 게 있고 뒤에 게 있는데 앞에 걸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색깔 별로 없어 보이지만 색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나오죠. 이런 창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먼저 색깔 고를 때 1순위가 이 기다란 거 있죠. 기다란 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원래서 나는 여기서 파란색을 찾겠다. 파란색 또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이거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순위가 기다란 막대기 있죠. 이걸로 이제 내가 색깔 톤을 찾는 겁니다. 나는 위해서 뭐 빨간색 톤을 찾겠다. 뭐 파란색 톤을 찾겠다. 뭐 녹색 톤을 찾겠다. 그래서 요게 1순위예요. 여기를 먼저 고른 다음에 그다음 세부적으로 이걸 고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파란 계통 색깔을 찾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고르고 또 빨간색 계통을 찾겠다. 빨간색을 먼저 고른 다음에 세부적으로 고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우선순위예요. 얘를 먼저 고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실제 색깔은 1600만 가지 색입니다. 그래서 RGB라고 하는데 256, 256, 256가지 색깔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곱하면은 색깔이 1600만 정도 색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색깔을 오케이 누르면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하얀색에 들어가겠다. 마찬가지로 이거 잡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 먼저 색깔을 잡아주시고 골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